네, 이번 시간에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우중공업 사원아파트 14동 1층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49.16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14.87평입니다. 현재 80%까지 유찰돼서 2억 5,760만원입니다. 2차 입찰 기일은 2024년 10월 17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5층 중에 1층입니다. 사용승인은 1989년 4월 6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인이 있고 전입일자는 2018년 7월 12일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2018년 7월 10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도 배당 요구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6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01년 3월 17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2022년 1월 12일에 부산은행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내는 것과 그리고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전입일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임차인의 보증금이 6천만 원인데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는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소 기준 등기를 알지 못하고 부동산 경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자,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더하기 빼기를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듯이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수학에서 사칙 연산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경매를 받고 나면은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서 있는 권리 중에서 그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 중에서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을 보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멸시키고 그리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가 바로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 6가지를 가볍게 살펴보고 오늘 권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가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이 등록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면은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자, 이런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이 권리들 중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6가지의 권리 외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은 그냥 전세권으로 있으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전세권이 집합 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근린상가 이런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토지나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전세권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택이나 다가구에서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해당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는 총 7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는 권리가 해당 경매 물건의 등기부상에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권리로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집합 건물이나 토지 건물 전체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하는 경우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을 보면은 지금 등기부상에 권리가 세 종류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이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은 조금 전에 살펴본 이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는 다시 살펴보면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세권, 이런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번은 소유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2번은 건저당입니다. 자, 2번은 건저당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3번은 임의경매입니다. 자, 임의경매는 조금 전에 살펴본 지금 7가지 종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임의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되는지 등기부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등기부를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표제부가 있고, 그리고 자, 위에 있는 표제부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 건물을 나타내는 표제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표제부는 한동, 101동이요 101동, 110동이요 110동의 그 한동을 나타내는 것은 위에 있는 표제부고, 아래에 있는 표제부는 101동이요 101동, 110동이요 110동에서 그 해당 호실에 101동이면 101호, 아니면은 102호, 110동에 살고 있으면
1001호 아니면은 1003호 아니면은 1002호 이는 그 동 안에서 전유 부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공간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표제부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등기부에는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자,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위의 권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도 소유권은 보면은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은 최초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1989년 4월 15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소유자는 대우중공업 주식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권은 조금 전에 살펴본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는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추가된 것이 전세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은 지금 소유권은 말소 기준 등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추가된 것이 전세권이라고 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를 7가지로 살펴보면은 여기서 지금 임의경매가 왜 부산은행의 임의경매가 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등기부상에서 지금 보면은 2023년 12월 7일에 부산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창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해가지고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8361 이렇게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왼쪽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에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도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자, 이 등기부 상에서 근저당과 임의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것은 조금 전에 7가지의 등기 중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이 물건처럼 2개의 종류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 있는 반면에 자, 이렇게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가지의 권리가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6가지의 권리가 등록되어 있든 아니면은 어떤 경매 물건 3가지 이렇게 가압류,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3종류의 권리만 등록되어 있든 그 등록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은 지금 이 경매 물건은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되는 종류가 근저당과 임의경매 2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2종류 중에서도 조금 전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는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2 종류의 권리 중에서 부산은행의 근저당은 접수일자가 여기 접수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2022년 1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아래 있는 부산은행의 임의경매는 2023년 12월 7일입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의 근저당이 접수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부산은행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 아래에 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합니다. 자, 이 물건에서는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바로 부산은행 건재당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이 이후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하고 이 날짜보다 더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면은 자, 다시 살펴보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고. 그러면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고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선순위 지금 임차인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인 부산은행의 건재당이 2022년 1월 12일인데 지금 등기부상에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소유권은 인수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선순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8년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산은행의 건재당인 2022년 1월 12일보다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먼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를 하고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고 낙찰자가 후순위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에서 보면은 건재당인 부산은행의 건재당인 후순위, 건재당보다 후순위인 임의경미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부산은행의 건재당인 말소 기준 등기, 이 경매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는 부산은행의 건재당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2022년 1월 12일입니다. 근데 임차인의 지금 전입일자가 2018년 7월 12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마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라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고, 선순위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하고 후순위는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후순위의 권리는 인수를 하지 않는데 단 세 가지 권리는 인수를 하게 됩니다. 후순위에 오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는 바로 예고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그리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이 세 가지의 권리는 후순위로 오더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후순위로 오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예고등기,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 그리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이 세 가지 권리는 후순위에 오더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물건을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이다. 후순위에 예고등기가 있고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이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지금 선순위 권리가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모두 인수를 하고 후순위는 인수를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경매물건에서 선순위는 인수를 해야 되는데 선순위가 바로 여기 놓아 있는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이 건저당 말소 기준 등기인 부산은행의 건저당인 2022년 1월 12일보다 지금 전입일자가 임차인 전입일자가 빠릅니다. 2018년 7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금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자 인수를 해야 되는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대항력이 있는지 그리고 확정일자에 의해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그리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항력 지금은 대항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지금 살펴볼 내용은 대항력입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은 지금 제3자, 낙찰자나 아니면은 양수인, 아니면 주택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항력을 가지려면은 자, 일단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면은 어떤 권리가 발생하냐면은 자,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면은 낙찰자에게 자기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러면 대항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대항요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는 부산은행의 건저당입니다. 자, 건저당 일자가 2022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면 2022년 1월 12일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빨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요건을 갖춰야 된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그럼 앞서서 대항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대항요건은 뭐냐면은 주택을 인도받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날짜보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주택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을 지금 살펴보면은 부산은행의 건저당이 2012년 1월 12일입니다. 그럼 임차인의 전입일자는 2018년 7월 12일입니다. 자, 앞서서 건저당인 그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지금 임차인은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택의 인도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입일자를 보고 대항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권리 분석하게 됩니다. 주택 인도는 당연히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가기관에서 주택 인도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은 전입 신고 일자로 보고 대항력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하면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대항력의 경우 효력 발생은 언제 발생하냐면은 자, 이렇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날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자, 여기서 위에서 말한 대로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그 다음날 갖추면은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갖춘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물건을 보면은 자,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가 부산은행에 건재당입니다. 2022년 1월 12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2018년 7월 12일입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진입을 했고, 주택 인도도 한 상태입니다. 자, 이것까지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입일자가 2018년 7월 12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 다음날, 자, 그 다음날 지금 자, 그 다음날에 임차인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입일자가 2018년 7월 12일이면은 2018년 7월 1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하려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을 해야 되고, 자, 말소 기준 등기가 건재당인데 건재당이 2022년 1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전입은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맞게 앞서서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2일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대항력은 그럼 언제 발생하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물건에서는 전입일자인 2018년 7월 13일에 전입일자가 12일이기 때문에 7월 13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차인은 지금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소 기준 등기인 건재당보다 앞서서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항력이 있다 해서 지금 이 경매 물건에 배당을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항력이 있을 뿐이지 대항력만 가지고 이 경매 물건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두 가지 요건이 더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되는 것까지 그럼 배워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에 대해서 지금 이 임차인은 보면은 2018년 7월 10일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대항력은 지금 발생한다는 걸 배웠고, 자, 확정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지금 보면은 자,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1번입니다. 대항요건은 지금 이 임차인이 벌써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갖춘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전입일자이기 때문에 주택 인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입일자가 있으면은 주택 인도가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보면은 자,
확정일자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항 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전입신고입니다.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물건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매물건에 대해서. 자, 요건은 대항 요건, 즉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계약하건 아니면 개인 간의 계약을 하든, 자,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하고 나면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경매나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에, 일반 매매가 아닙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될 경우에 확정일자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리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경우에 자,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담보물권자, 은행의 저당권이나 건저당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순위 담보물권자나 또 기타 채권자의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먼저 배당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고,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누구보다 빠르게 여기서 말한 대로 말소 기준 등기, 이 경매물건에서는 말소 기준 등기가 부산은행의 건저당입니다. 이 2022년 1월 12일보다 더 앞서서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임차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항 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또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은 이렇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경매대금에서,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그 보증금을,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이 중요하고, 확정일자가 그럼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 임차인이 지금 보면은 전입일자는 말소기준 등기보다 빠른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 임차인은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이 물건을 낙찰받고 오는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까지 거기서 점유하고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이 경매물건에서 배당을 받고 싶을 때 배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그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매수인이 보증금을 내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낙찰자가 낙찰받고 오면은 자기가 계약기간 동안 거기서 생활하고 싶으면은
대항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받고 맹도를 해 주려면은 낙찰자에게 이제 그 보증금을 받고 자기가 맹도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경매 절차에서 받고 싶으면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확정일자가 없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대항력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낙찰받고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까지 대항력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은 매각대금에서 자기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등기소에 가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공정인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원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야 됩니다. 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1번입니다. 1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뒤지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지면은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나 공매로 임차주택이 매각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매 물건에서 매각대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이 1번 말소 기준 등기인 부산은행의 건저당 일자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 자, 이 2가지만 해당된다면은 또 매각대금에서 자기가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야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자, 2가지를 충족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지금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뭘 한 가지 더 했냐면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은 여기 보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 2024년 3월 11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보증금이 얼마입니다. 내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반환해 주세요. 배당해 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배당 요구 종기일 2024년 3월 11일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보면은 이 임차인은 2023년 12월 19일에 알맞게 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일찍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임차주택이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충족할 때, 이 세 가지가 충족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살펴본 것은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알맞게 잘 한 상태입니다. 이 임차인은. 그래서 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임차인의 보증금 6천만 원이 지금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최우선 변제권은, 자, 보면은 경매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때, 자, 매각 대금 중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 빨리 최우선 변제를 하냐면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더 우선해서 지금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 2분의 1, 매각대금이 1억이면은 자,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선순위 권리자, 이 경매 물건으로 치면은 지금 선순위 권리자가 건저당입니다. 부산은행의 건저당. 건저당보다 오히려 이 임차인의, 만약에 이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이라 했을 때, 이 지금 임차인은 건저당보다 선순위로 전입을 했지만은 이 임차인이 만약에 이 건저당보다 더 후순위로 전입을 했다고 했을 때, 대항력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해당된다면은 이 소액 보증금을 이 건저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얼마 정도까지, 그러면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하냐면은, 자, 대지가격, 건물과 대지가격 포함해서 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매각대금이 1억이면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선순위 권리자보다 더 우선해서 최우선 변제액을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임차인의 보증금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야 그럼 소액 보증금으로 보게 되느냐, 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시점도 알아야 됩니다. 금액도 알아야 되지만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로 보는지, 그 시점과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점은 각 담보물건, 즉 그 경매 물건에서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는 임차인들을 일자를 판단해 가지고 각 담보물건 설정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대항요건을 대항요건 구비일보다 앞선 각 담보물건,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전세권, 확정일자부 임차인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각 담보물건의 설정 시점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서 보면은 여기에 임대차보호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지금 보면은 소액보증금표가 나와 있는데 보면은 자, 주택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매각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한다는 것.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 인도가 있습니다. 대항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설정일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고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 설정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담보물건 설정일 여기서 보면은 이 경매물건에서는 전 건저당이 2022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면은 담보물건인 건저당의 1일자 2022년 1월 10일 날짜에 임차인의 보증금 이 6천만 원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최선순위 담보물건자,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이 6천만 원이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자, 보면은 이 물건에서 주택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 나와 있고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보증금 범위에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매물건에서는 담보물건 설정일이 보면은 건저당이 2022년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2022년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22년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은 2022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2022년 이 1월 10일이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여기는 보니까 2021년 5월 11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2월 20일에 포함되는 일자는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자, 1억 5천만 원 이하를 소액보증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이하로 되었을 때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날짜, 건저당 날짜가 2022년 1월 12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날짜에 해당되는 거죠. 2021년부터 2021년 5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에 포함되는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서울 같으면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자, 이 건저당 지금 만약에 이 임차인이 이 건저당보다 후순위라 치더라도 자, 이 건저당이 더 선순위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라 치더라도 이 임차인의 후순위인 임차인을 더 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5천만 원까지 우선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담보물건자보다 최선순위 건저당보다 더 후순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까지는 매각대금에서 최선순위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감일 억제권요. 서울특별시는 제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같은 경우는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4,300만 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더 우선적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 4,300만 원까지 배당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건저당, 최선순위 건저당보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더 후순위에 진입신고를 했더라도 4,300만 원까지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시, 자, 강력시에서 안산시, 강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자기가 건저당보다 더 후순위에 있더라도 2,3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그리고 창원, 진주, 거제시 같은 경우는 그 밖의 지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건저당 최선순위 건저당보다 임차인이 더 늦게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우선적으로 2천만 원부터 건저당보다 더 우선적으로 2천만 원을 배당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면은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6천만 원 이하니까 6천만 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임차인은 2천만 원, 여기서 보면은 창원 지역이라고 쳤을 때 6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건저당보다 더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지금 보면은 성산구입니다. 창원 성산구이기 때문에 2천만 원에 해당되겠죠.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임차인은 6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당받는 것이 2천만 원은 건저당보다 훨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천만 원. 자, 그래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창원, 진주, 거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4천만 원은 지금 이 물건에서 건저당보다, 요 보면은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인데 날짜가 2022년 1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전입을 2018년 7월 10일에 했고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료일 2024년 3월 11일까지 해놨는데 자기는 2023년 12월 19일까지 알맞게 잘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까지 알맞게 잘 했기 때문에, 자, 나머지 남은 최선순위 2천만 원 받고 난 잔액 4천만 원도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면은 이 건저당보다 앞서서 전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이렇게 6천만 원 중에서 최우선 변제로 2천만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1순위로 여기 보면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주택 임차인 해가지고 4천만 원을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 배당받고 남는 그 다음 순위가 이 건저당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물건에서 지금 이렇게 보증금을 2천만 원, 4천만 원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최선순위 건저당, 말소 기준 등기, 부산은행이 채권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 남은 금액에서 이제 3억 3천만 원이 되든 부족하든
이렇게 받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자기가 채권 최고액은 3억 3천만 원이지만은 지금 매각 대금에서 1억 9천3백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미배당을 1억 3천6백만 원 정도는 미배당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날짜에 2024년 10월 17일에 2억 5,760만 원에 만약 매각된다고 볼 때 저렇게 배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 이상으로 배당되면은 또 물론 건재당 건자가 조금 더 많이 받아가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권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건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라든지 보증금은 다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전혀 인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특수한 권리를 또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 면적은 49.16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자, 우리가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49.16 이 평수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로 하면은 전체로 하면은 한 5건 정도가 2024년도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35가 한 2억 정도 하네요. 5층이 그렇고 1층이 지금 42가 한 2억 2천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은 거는 49.16입니다. 지금 보면은 49.16이 지금 두 건 놓아 있네요. 지금 2024년도 지금 보면은 49.16. 자, 49.16이 5층이 3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6월 달에. 3억 3천이 지금 5층이 우리가 그 재건축 아파트는 5층짜리 재건축 아파트에서 감정가가 최고 낮은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5층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또 감정을 하지만은 평범하게 다 되어 있다고 동일하게 1층부터 5층까지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5층이 감정가가 조금 낮게 나온다는 거. 그런데 5층이 인테리어 되어 있고 1층이나 2층에는 전혀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으면 또 그것도 감안하겠죠. 감정하면서. 자, 그런 부분은 평범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5층이 조금 낮은 감정가를 받는다는 거.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5층인데 3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래가 2024년도에 딱 한 번 거래가 됐습니다. 이 평수에. 그래서 아래 부분을 살펴보면은 자, 2020년도에 1층이 지금 나와 있는 층수가 1층입니다. 2020년도에 1층이 보니까 4억 4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층이 4억 6천 정도 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 1층이 4억 5천 정도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층이 최고 고가, 최고치가 지금 2011년 12월 달에 한 것이 4억 5천 정도까지 갔다는 거. 지금 그런 상태고, 지금 2024년 6월 달에 지금 보면 5층이 3억 3천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층이 3억 3천이면은 지금 다른 층 2023년도 2월 달에 5층이 3억 3천, 지금도 3억 3천.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달에 2층이 3억 2,500.
그리고 2023년 10월 달에 2층이 3억 1,300, 3억 1,400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물건은 1층인데 2024년 6월 13일에 5층이 3억 3천 거래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건은 1층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9월 달이기 때문에 3억 4천 정도로 보겠습니다. 3억 4천.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9월 달 실거래가를 3억 4천을 보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3억 4천. 이 물건의 9월 달 실거래가는 3억 4천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3억 4천에서 우리가 문제 있는 권리를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든지 하자 있는 권리를 인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전혀 편안한 물건이기 때문에 입찰자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9월달 실거래가를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3억 4천으로 잡았습니다. 자, 3억 4천인데 지금 우리가 수익을 얼마로 차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5천만 원을 차감하면은 2억 9천 정도 됩니다. 2억 9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에서는 실제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낙찰 받으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조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3억 4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을 살짝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억 3억 50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3억 500만 원. 우리는 입찰가를 3억 500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입찰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길 입찰표는 다 작성하시리라 보고 우리는 입찰 가격하고 보증 금액만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입찰 가격은 3억 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500만 원. 3억 500으로 하고, 자,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2014년 10월 17일 최저 매각 대금인 2억 5,760만 원의 10%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2,576만 원입니다. 자, 우리는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 이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 금액 이하로 적으면은 입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2,580만 원 정도 하겠습니다. 2,580만 원. 2,580만 원.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입찰 가격은 3억 500만 원. 자, 자기합수표로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겠습니다. 입찰자는 자기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 입찰 용지를 작성하면서 수정할 내용이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새 길 입찰 용지로 다시 작성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입찰 가격을 작성해 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 창원시 성산구 성남동에 있는 대우중공업 사원아파트 14동 1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찰가를 3억 500으로 작성했습니다. 자, 이 지금 보면은 이
경매 물건은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는지 한번 재건축을 한번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서 자, 고시공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재건축, 자, 재건축 치고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상남동에 지금 보면은 상남동 63외 1필지입니다. 상남동 63외 1필지 보면은 상남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이 물건입니다. 지금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왔죠. 창원시 고시 이래가지고 상남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까지 난 상태입니다. 2022년 7월 15일에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관내 성산구 상남동 63번지 1원 상남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이라고 여기 보면은 우리 경매물건 성산구 상남동 63번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 2022년 7월 15일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 시행 계획이 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도 하고 그 앞에는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감정도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면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사업 종류 명칭은 재건축 사업 해가지고 상남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상남동 63번지 1원에 면적은 43,782.6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0개월이면은 시간이 많이 주는 거죠. 1년이면은 12개월이잖아요. 10년 주는 거네요. 10년 동안 사업 시행해라는 것입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은 2022년 7월 15일이다. 지금 사업이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앞으로 지어질 건물은 25층에서 29층까지 짓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대지 면적은 41,884.40제곱미터다. 건물 용도는 공동주택이다. 자, 25층에서 29층까지 짓고 공급 형태는 아파트다. 동수는 6개동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주택 세대수는 전체 728세대로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몇 세대냐면은 지금은 여기 보면은 680세대입니다. 680세대인데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건데요. 보니까 720, 680 그러면 48세대가 늘어나네요. 보니까 59형 240, 75형이 162, 84형이 271, 101형이 55세대 이렇게 총 세대수가 728세대를 짓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최고 많은 게 차지하는 게 84형입니다. 271세대. 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타입이 바로 이 84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하 1층, 지하 2층에는 기계실, 지하 주차장이 구성되고 지하 1층에 관리사무소 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궁금한 거는 창원시 도시재생과 055-225-2575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조합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055-275-1182 상남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는 거로 하고 다음 시간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입찰가를 3억 500으로 우리는 입찰가를 산정했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 스스로 각자 모의 입찰가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 입찰가를 계속 작성해 보셔야 자기가 원하는 경매물건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계속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